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취약 시간대 비가 많이 오네요. 뭐 야심한 시간, 새벽 이 타이밍에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비 조심 잘 해주시고요. 내일까지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안전에 항상 유의하도록 하죠.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7% 하락한 84,80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 동시효과 때 좀 더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좀 보시면요. 며칠 전부터 제가 이 당시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요 갭 있잖아요. 요 갭을 일단 메꿔주는 게 가장 우선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이 사이의 공간을 지금 메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중에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름 갭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간이라는 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름 LB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셀트도 그렇고 LB랑 오늘 거의 다 비슷한 모습, 바이오주들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 어저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이 지수가 고점을 향해 상승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야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주는 나지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는 오르진 않았다만 어쨌든 현대차가 좋았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순환매로 지금 시장은 확실히 순환매가 빨라요. 순환매로 약간 소외시 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KT엔진이, 포스콘이 이런 쪽에 좀 순환매로 매겨왔고 오늘은 확실히 좀 자동차가 강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약 8%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요즘 이런 차트도 유행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수 타이밍은 이날이 되겠죠. 이날 종가 매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슷했던 애가 녹십자가 있었어요. 어저께 제가 녹십자를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녹십자도 보시면 이런 패턴이죠. 이런 N자형 패턴으로 정확히는 이날이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는데 나름 오늘 바이오가 좀 쉬면서 녹십자도 좀 비슷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실히 시장의 에이스는 시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대웅도 있었겠지만서도 시젠이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증권사 리포트로는 25만원이 목표치였거든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두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이렇게 한 10%짜리 장대 한 봉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선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모니터를 볼 수 있고 짧게 잘 치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선수분 아니시라면 시제는 지금 단계에서 들어가시는 건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증권사 목표치가 한양증권에서는 38만원을 제시를 했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45만원을 제시를 했네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계속 시장의 중심지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좋아요. 좋은데 상승 탄력이 약간 단기 과매수권에 걸린 모습이거든요.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잠깐 물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시즌처럼 왜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잠깐 옆으로 쉬는 구간에 돌입한 건지 그리고 재차 이제 상승 중간에 잠깐 쉬는 구간 그리고 재차 좀 빨리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고 수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구간이 될지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LG화학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어찌되었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증권사에서는 80만원 목표치를 제시를 해줬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키움에선 17만 5천원으로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선 19만원으로 예상을 해줬네요. 어찌되었건 여기 2차전지 관련주는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앞으로 성장 동력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단기 과매수권이라는 건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HLB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다인 것 같아요. 여기 갭을 메꾸려고 꾸역꾸역 올려 이렇게 옆으로 좀 여기 갭을 이제 일단 메꿔주려고 오늘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다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일단 위에서 있잖아. 이 캔들 위에서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긴 해요. 물론 약간 좀 퉁퉁해도 좀 그렇긴 하다만 재차 자리를 만들면서 여기 9만원대 회복하는 게 LB는 현재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도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건 과거치 행동을 보고 일반적으로 A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게 성격이고 성향이 되겠죠. 주식도 약간 비슷해서 성격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LB의 특징은 이것도 수차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좋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급이 크다고 수차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또 바꿔서 말하면 내려갈 때는 이렇게 수급이 크다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떨어뜨리기도 해요. 불과 약 1년 전에는 6.27 사태라는 것도 있었죠. 여기 주가가 이 당시 때 8만 원이던 게 2만 원까지 급하락을 했어요. 연속 하한가 거의 준 3번 정도 맞고 비실비실 되다가 더 하락을 하다가 결국 2만 원서부터 20만 원까지 10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LB의 특징은 올라갈 때 정말 무섭게 올라가더라. 떨어질 때도 정말 무섭게 떨어지더라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잠깐 살펴보면은 2만 원을 저점을 잡고 20만 원을 초고점을 잡고 어느 정도 8만 원 정도면 현재 주가는 딱 그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LB는 현재 기대감도 많이 있죠. 올 하반기에 벌써 굵직굵직한 게 3개 정도가 예정이 돼 있죠. 아필리아도 그렇고 리보세라닙 NDA 신청도 그렇고 이민요믹 백신도 마찬가지고 이민요믹 교모세포증도 마찬가지고 그 중간에 있을 수차례 임상 결과 등도 있겠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닙 하나로만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자본력으로 최초로 탄생하는 항암 신약이 되겠죠.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잘 아시다시피 복용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최대의 장점은 콤보 임상의 적임이라는 거죠. 현재 추세가 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대세이긴 대세입니다만 면역 항암제 하나로만 치료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콤보를 사용하는데 이 콤보에 적합한 게 리보세라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3차, 4차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품목 허가가 난다면 그거를 필두로 해서 현재 준비 중인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도 콤보로 준비하고 있고요. 여하튼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LB는 예전의 행태를 봤더니 이렇게 무섭게도 올리더라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맞고요. 반대로 놓고 보면은 빠질 때 보니까 이렇게 무섭게 빠지더라. 그리고 바이오업계의 특징이 회사 자체에 임상을 할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채를 많이 끌어 쓰더라. 그리고 LB는 여지껏 행태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리피싱을 했더라. 리피싱을 할 때도 그냥 리피싱을 한 게 아니라 627만 예로 놓고 본다면 리피싱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뜨렸더라.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직전 저점을 지키지 못한다면 8만 원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7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대감이랑 이런 두려움이랑 현재 공존하고 있는 게 현재 LB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 그런데 현 시장은 현대 주가는 딱 보시면 그 가운데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약간 더 빠져 있긴 합니다만 딱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이 낼 수 있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낼 수 있는 거는 콜밖에 없겠죠. 주식이 올라가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어찌되었건 지금 가장 애매한 구간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주시는 분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 반,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반, 아니면 일단 약의 성공까지는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신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가치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중간에 있다, 현재는 딱 그 중간에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현재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장담을 하지 못하겠죠. 주식이라는 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딱 그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도 않았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지금이 하반기니까 또 하방에 대한 압력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투자 시기가 힘든 구간이 맞으세요. 하물며 이제 9월 말에 폴첸 박사가 들어올 걸로 예정이 돼 있죠. 그 이전에 급한 상승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지지부진해서 투자하기가 힘든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LB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단 여기 바닥을 확실히 좀 다져야 되겠고, 더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 일단 갭을 확실히 좀 돌파해 준 다음에 자리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폴첸 박사가 들어오고 이후 회사에서 목표했던
굵직굵직한 걸 해결한다면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